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부자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해줄 TBS 고막열차 조연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는데요. 새해엔 모두 부자 되세요. 자, 이 말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봉준, 존리 대표에 이어서 오늘 시간도요. 부자 되는 법을 전파하고 있는 진짜 부자 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할게요. 이름 이정윤, 가진 것 하나 없던 20대 후반, 월급을 쌈짓돈 삼아 주식을 시작, 불과 2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었고요. 현재는 100억 원을 굴리는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출 줄이면 1억 부자, 소득 늘리면 10억 부자, 투자자라면 100억 부자가 된다를 모토 삼아서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전파하고 있는 분입니다. 슈퍼개미 세무사 이정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재테크계의 제약 고수입니다. 네. 이정윤 씨.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청취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긴장되는데요. 이정윤 세무사 TV도 진행도 하시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그래?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너무 팬이었는데 오늘 같이 진행 이렇게 하면서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 때문에 긴장을 하신다고요? 네. 아유, 그럴 필요 없으세요. 긴장 푸셔도 됩니다. 아니, 벌써 이 세무사님 나왔다고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어. 지금 오늘 유튜브 문자창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몬스테라님께서 이 세무사님 출연하시네! 점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느낌표를 2개나 딱딱 찍어주셨고요. 매종님께서는 우왕 우리 이 세무사님 나오십니다. 정보혜님 아직 슈퍼개미 이 세무사 TV를 모르시나요? 보내주셨어요. 보혜씨? 보혜씨 사무실 직원 아니에요 혹시? 이세무사 TV 보면 맨날 보혜씨 그 소리 들리던데.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같이 하면서 네. 시작할 때 보혜씨 왔어 이렇게 어설픈 연기로 시작을 합니다. 직원들이 다 총출동. 보혜씨 문자 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예, 부자인 걸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부자 티가 딱 나. 얼굴이 번질번질하셔. 예? 평소에 뭐 잘 드시나 봐. 예? 뭐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사 약속이 별로 없으니까 네. 술을 안 먹어서 좀 피부가 약간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랑 코가 좀 부자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귀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네. 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구독자가 지금 1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10만 명 약간 못 미치는 한 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 계좌 개설은 거의 2, 3년이 넘었는데요. 예. 이제 뭐 방치시켜 놓다가 올해 한 5월, 6월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네. 유튜브 좀 열심히 해야겠다 네. 해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 마치면 뭐 10만 명 훌쩍 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이세무사 TV 슈퍼게임이 이세무사 TV입니다. 네네, 그렇게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다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 지출 줄이면 1억 부자가 되고 소득을 늘리면 10억 부자가 되고 이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해. 투자를 잘하면 100억이 된다.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0억을 벌 수 있다? 이제 뭐 단계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출, 소득, 투자는 부자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가장 먼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되더라도 금액의 한계는 있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10원도 안 써도 5억밖에 안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부자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소득을 늘리는 자기 개발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로 자기 자신의 소득을 높이면 1억을 넘어서 한 10억까지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 개발해서 자신의 소득을 충분히 다양하게 하고 늘리는 건데 그것도 역시 한계는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역시 개발을 해서 1년에 1억을 벌게 됐어요. 네. 근데 투자를 안 하면
10원도 안 쓰고 1억을 벌어도 10년 동안 10억밖에 못 벌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출을 아무리 줄이고 소득을 아무리 늘려도 한 10억 정도까지가 거의 맥시멈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네. 뭐 연봉이랑 이런 거에 비해서 집값이나 이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거에 더해서 투자까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의미였군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재야 투자 고수죠. 이정윤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뭐 재테크, 투자, 돈, 부자에 관한 것이면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뭐 이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정윤 세무사님의 신간이 있습니다. 네. 부자의 공식이라고 지금 여기 있어요. 화면으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책을 저희들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많이. 공식 네. 뭐냐면 G 곱하기 R. 예. 네. 요겁니다. 네. 예. 많이 많이 아주 보내주세요. 책 내용 유익합니다. 예. 자,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뭔 줄 알아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세무사 책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비슷한 말이 앞에 있더라고요. 지난번 존니 대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맞아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무사께서 생각하는 부자란 뭡니까? 사실 부자의 정의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거기서 뭐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부자가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소득자가 있죠. 우리가 그 친구는 뭐 1년에 3억 벌어. 너무 부러워. 부자야. 이렇게 연봉이 3억이야. 네. 하지만 그들은 고소득자이고 부자일 확률은 높지만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요? 1년에 3억 벌고 5억 쓰면 마이너스 2억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부자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요. 부자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이냐 이것으로 부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자로서 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자냐 아니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뛰어넘어서 뭐 인간관계적 자유까지도 이제 생각하면 더 부자가 빨리 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일할 수도 있겠죠. 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책에도 있습니다만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가격표 안 보는 거야. 전화넣어서. 생각만 해도 짜릿해요. 아우 짜릿해. 가격표 안 보고 옷 사고 네. 비싼 음식점 가서도 메뉴에 얼마인지 안 적혀 있는 그쵸. 거. 그거 일단 보고 뭐 막 가격에 대해서 신경 안 먹고. 써도 되니까. 그게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뭐 부자 강의 이런 거 못하지만 부자 학교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제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같은 네. 걸 쓰라고 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거창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싶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집을 사고 싶다거나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딱 우리 최일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가서 메뉴판 가격 안 보고 먹고 싶다. 또는 뭐 백화점 가서 네. 옷 라벨 안 보고 옷 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자유인 거죠. 예.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무사께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보면 어릴 때 흑수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시골에서 뭐 칡불을 켜 먹었다, 뭐 전기도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그 옆에 친구를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땐 옆에 친구 유치원을 가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같은 반 내 짝꿍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그렇죠. 중학교 갔더니 뭐 수영도 배우고 웅변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누구네 친구는 또 피아노도 있었지. 그렇죠. 뭐 피아노도 치고 근데 저는 사실은
학교 이외의 다른 학원이나 이런 기관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친구 따라서 그런 데 가보고 싶은데 왜 우리 집에서는 저런 데를 안 보내주지? 아마도 그런 것이 이제 어렸을 때 나 좀 우리 집 가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그 몇 살 때부터 그러면 나 나중에 큰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건 그러니까 막연하게 했던 건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나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때 뭐 이렇게 그런 걸 써오라고 해요. 무슨 꿈이 뭐냐 미래 꿈. 네. 그럼 저는 뭐 연예인,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 부자라고 써서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야 부자가 무슨 꿈이야 직업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도 저는 막연하게 직업이 아니지만 나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중3 고1 100조라는 돈을 벌고 싶은 꿈이 생겼었어요. 얼마요? 100조요. 그때는 이제 돈의 크기를 잘 모를 텐데 왜 100조라는 생각을 했냐면 2배씩 10번을 하면 1000배가 돼요. 1028배 정확하게. 그러면 1억이 1000배면은 1000억이고 1000억이 1000배면 100조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2배를 20번만 하면 100조가 되네. 그러면 2배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0조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100조의 꿈이라는 거를 제 막 노트나 교과서 막 이런 주변에 막 써놨었죠. 고등학생 때 꿈으로. 네. 자 이제 그 젊은 시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자산가가 되셨는지. 네네. 문자를 일단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제프인 USA님께서 저는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이 세무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다고.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네. 미국에도 또 팬이. 예. 또. 땡큐 제프. 그리고 2332번님께서 찐부자 이 세무사님 출연 정말 성실하고 인성까지 훌륭하신 주식계 고수이자 많은 투자자들의 스승님이십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제자들로부터 저 인성 좋다는 말씀까지 다 듣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자, 너무 풀었네요 지금. 자, 이정현 세무사님을 흑수저에서 자산가로 만든 방법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부자 되는 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스텝 1, 빠밤. 첫 번째 단계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꼭 부자뿐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건 가장 그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건 목표 설정이죠. 목표를 설정해라. 이게 술자리에서 뭐 후배들이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럼 네. 뭐 어떻게 부자 되고 싶어? 얼마나 부자 되고 싶어? 하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뭐.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돈 많이 벌고 싶어요는 다른 직업으로 예를 들면 대학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한테 축구 앞으로 잘해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EPL 손흥민 선수처럼 EPL 가고 싶어요. 아니면 K리그 가고 싶어라고 해야 되는데 저 계속 축구 잘하고 싶어요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자가 아닌 현재 돈이 얼마 있느냐가 부자니까 그 얼마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해서 현재는 부자가 아니지만 언제까지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5년 안에 30억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10년 안에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이런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는 분들한테 좀 제 나름대로의 모범 답안으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라는 목표를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저도 100억 벌면 안 돼요? 아니,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목표인데 뭐. 자, 목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출발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이 나는 다음번 시험에 전교 1등 될 거야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전교 1등이에요. 그럼 그건 목표도 아니잖아요. 또는 반대로 전교 꼴찌라면 한 달 만에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되기 쉽지 않겠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현재 위치 파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얼마. 그렇죠. 근데 그냥 자산이 아니고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냐.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5억이 있으면 앞으로 5억이 10년 안에 100억이 될 때까지 투자 수익률이 분명히 높으면 빨리 되는 거니까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빨리 계산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순소득이 얼마냐. 역시 순소득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내가 쓴 지출을 뺀 겁니다. 그래서 순소득이 만약에 없다면
순자산도 없고 순소득이 없다면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순소득이 없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출을 줄이거나 그래야겠네요. 또는 소득을 늘리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현재 목표 설정하고 이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네. 세 마지막 번째는 3단계. 그러면은 목표를 설정했고 나는 몇 년 안에 얼마 벌 거야. 목표를 설정했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순자산이 얼마고 순소득이 얼마야. 현재 상태를 파악했으면 현재의 그 금액이 미래의 그 금액이 되기 위한 갭을 내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갭을 통해서 내가 순소득이 너무 적다면 순소득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순자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래에 더 큰 부를 가지려면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나의 몸값인 순소득 성장률과 그리고 나의 투자 수익률 값을 높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1, 2, 3단계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 세무사의 이 저자 세 번째 책이라고 그러셨죠? 이 책이. 네. 부자의 공식 G 곱하기 R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책 상단에. 이 책을 관통하는 그 바로 공식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G 곱하기 R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몸값의 성장률, 소득 성장률인 G값, G는 G, 그로스의 맨 앞에 G예요. 여기 그로스의 G다 이거죠. 성장시키는 G. 네. 그리고 R은 우리가 보통 투자 수익률을 할 때 레이트, 은행 이자율 이럴 때 레이트를 쓰니까 이율. R이 이제 보통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G값과 R값을 높이는 게 부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G값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먹고 싶은 걸 좀 참고 사고 싶은 걸 참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참는 게. 또 하나는 소득을 늘린다는 건 자기 개발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건 시간을 줄이고 무언가 힘들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고통을 수반하지만 참고 집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R은 반대로 고통은 아닌데 위험을 감수할 줄 알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무관리의 기본은 위험이 낮으면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내가 R값을 투자 수익률 값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본 투자 마인드로 위험을 약간은 감수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 부자 공식 저서를 보면 그 30대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 G 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된다. 지출을 줄이는 그 지금도 어때요? 이 세무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지출을 줄이는 그런 고통을 참고 사세요. 감내하고 계시니까 어때요? 참고 사시나요? 사실은 이제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 증대 중에 우리가 결국은 더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소득 증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출을 아무리 통제해도 그 맥시멈은 자기 자신의 소득 한계거든요. 그쵸.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3천만 원 줄이는 거죠. 근데 연봉이 3천일 때 소득을 늘린다면 곱하기 3이 돼서 9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0이 돼서 3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 통제보다 사실 더 힘을 들이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소득 증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 증대 부분에 이제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지출 통제는 보통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거나 부자의 꿈을 시작하시는 분들보단 약간 지출 통제는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도 소득 증대 방법 중에 하나이시겠네요, 우리 세무사님은.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를 20년 동안 성공해 왔고 뭐 슈퍼개미로 이름도 약간 알려져 있지만 전업으로 주식만 한 기간은 정말 조금 거의 없고요. 뭐 처음 시작할 때도 직장인으로서 주식을 했었고 뭐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세무법인 대표로서 주식을 했었고 세무사도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 증대라는 게 이 전문 용어로 N잡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루트를 된다. 많이 채널을 많이 맞습니다. 만들라. 네. 645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27살입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정윤 세무사님은 과거에 어떤 것부터 하셨나요? 소비를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워야 하셨는데 저 진짜 공감인 게 사실 20대 30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돈을 버니까 사실 쓰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짜 어디서부터 줄여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뭘 사지 마라 쓰지 마라라는 것보다 좀 더 큰 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 같은 거? 기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요즘 많이 쓰는데 그 내역을 뭐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계부처럼 며칠 날 얼마를 썼다든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분명히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긴 꼭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가 사실 자기의 감정을 쓰면서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한 그쵸, 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기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무엇을 안 쓰려고 아낀 기억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주식 계좌에 넣었거든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아끼고 자시고 할 것도 그냥 없어. 무조건. 아낄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야 나는 정말 뭐 연봉이 조금인데 한다면 네.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빼놓고 남는 돈을 쓰려고 한다면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좀 빨리 부자 되는 길이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이거는 존리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다 빼놓고 그 그렇죠. 안에서 또 사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 아나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세무사님이 네. 신용카드 명세표를 오늘 집에 가면 벽에 붙여놔요. 붙여놔야겠어요. 100억 벌고 싶다며. 벌고 싶습니다. 10년 안에 여러분들. 자, 왕표님께서 백조의 꿈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셨는데 근데 백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백조, 뭐 100억 이런 것들을 막 저희들이 외치고 다녀도 뭐 주위에서 아이고 되겠어 뭐 이런 또 의견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렸을 세무사님은? 때는 네. 막연한 숫자였기 때문에 꿈을 꾼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정도 뭐 사회생활하고 투자를 해본 결과 100조는 좀 막연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억은 막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 이제 부자의 기준은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 가진 게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좀 평균값의 부자가 있는데 그 평균값의 부자가 한 30억, 50억에서 지금 50억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웬만하면 뭐 10억, 20억, 강남은 30억, 40억이 돼버렸기 때문에 50억 부자인데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으면 사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꿈을 아예 백조처럼 불가능한 꿈은 아니더라도 너무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 10년 안에 1억만 있어도 좋겠다. 이거는 저는 꿈은 아니라고 봐요. 꿈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잡을랑 말랑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년 안에 100억 부자는 절대 막연하거나 뭐 잡지 못하는 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현 세무사님 10년 안에 100억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일구가 왔어요. 싱싱한 일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일구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부자다. 이정윤 세무사 TV 대표님입니다. 이정윤 세무사와 지금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10년 안에 100억 버는 게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다.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세무사도 지금까지 쭉 투자 같은 걸 해오시면서 손실이 났거나 뭐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적도 있었을 거고. 뭐 너무나 당연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할 때의 기본은 투자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위험한 상황은 개별적인 위험이 있고 시장 전체적인 위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IMF 직후에 했기 때문에 IMF의 위험은 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의 위기는 피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제
전체 자산의 뭐 한 30% 이상의 손해를 보기도 했고 또 뭐 개별 자산의 위험도 못 피한 적도 여러 번 있죠. 제가 좋다고 생각한 주식을 샀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서 네. 뭐 한 종목에서 반토막까지 나진 않습니다. 저는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고 매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뭐 한 20-30% 선에서 손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기사 보니까 한 종목에 뭐 140억까지 와. 투자를 했다 그러던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 쪽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나왔는데 야, 너 인증샷 해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인증샷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나라에서 인증샷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증권시장법에 따라서 한 종목의 5% 이상을 매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4년 전에 한 종목에 한 9%까지 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시가로 한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대주주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주주 요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조금 다른 개념. 대주주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이제 작년 연말에 10억 이상이 있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10억의 수준이 아니고 지분율로 한 종목에 대해서 5%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5% 룰이라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적 공시를 했었고 이제 뭐 신문 기자님들이 인터뷰 좀 하러 자주 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분 한 종목당 A 업체의 주식을 5% 이상 내가 취득을 하면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법적 공시를 해야 되는군요.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당 네. 뭐 강제로 계좌를 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 투자법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앞서서 3단계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보다 정말 완벽한 투자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삼박자 투자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설명을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삼박자 투자법은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나 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다 분석하는 기법을 다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보, 재료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친구 있어요. 얘기 듣고. 네, 친구 얘기 듣고는 이제 종목 선정의 기본 기법에 포함시키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이 분석을 할 때 네. 재무제표 보시는 분, 차트 보시는 뭔가 분, 기준이 있잖아요. 재료 보시는 분 네. 다 기준이 달려 있는데 네. 그럼 그거를 다 하면 너무나 올라가는 주식을 잡기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 종목을 선정하는 게 핵심인데 여러 명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제가 미리 사놓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분석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군요. 삼박자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소위 주린이라고 그러죠. 주식 어린이. 네. 주식에 대해 거의 아예 몰라 저는. 그럼 주알못이죠. 주린이는 들어간 사람들이 주린 여보세요. 주알못으로. 그것도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린이는 주식을 어쨌든 하고 계세요. 아니 안 해요. 그러면 주알못이죠. 그 주알못. 자 주알못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주생아, 신생아, 주식 주생아도 신생아. 있대. 주식 신생아. 네, 그분들을 지금부터 위해서. 한번 짧게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은 자, 내가 그러면 한 1,000만 원 있다 쳐. 야, 아무것도 몰라.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000만 원 있는데 여태까지 계좌를 안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주식의 필요성, 동기부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주식 계좌가 없는 분들에겐 첫 번째로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1,000만 원을 주식 은행에 넣고 있으면 그냥 남아 있지만 네. 괜히 주식에 넣었다가 이게 헐라당 날아가 버릴까 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기부여를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시골 할머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장독 때나 장판 밑에 돈을 숨겨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렇지. 확실하게 내 돈을 지켜야 된다.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은행에 투자하는 은행에 저금하는 분들이 더
합리적인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은행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을 보존시키고 이자를 많이 주니까. 네. 그런데 그 시대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돈을 숨겨놓던 시대에 은행에 당연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10% 이상 또는 내려갔을 때도 8%, 7%, 5%, 4%그 정도만 돼도 1억을 저금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1%가 뭐 안 되는 예금 상품이 허다하니까 그럼 1억을 저금해도 100만 원이 안 돼요. 1년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로 치면 지금 이 정도의 금리라면 뭐 외국은 제로 금리니까 이 정도의 금리라면 그냥 장독대에 돈 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장독대에 돈 넣는 거보다 은행에 저금하는 게 좋았던 건 이자를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자를 못 받으니까 거의 적게 받으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이자 같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냐라는 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어렵다면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짜장면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땐 짜장면이 500원이었을 수도 있고 1,000원이었을 수도 있고 3,000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 강남에 저희 회사 앞에 짜장면 가격이 1,700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적어도 내 돈의 가치를 물가 상승에서 지켜내려면 은행 금리보다는 더 큰 투자를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분들은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는 꼭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네네네. 아니고 적어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둘 중에 주식 투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정부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투자 대상들은. 근데 최근 작년부터의 흐름은 부동산은 약간 억제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특히 그렇죠. 주택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을 좀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연말에 원래 3억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대주주 요건 지분을 10억으로 다시 유지를 시켰거든요. 그럼 정부 정책은 분명히 지금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시점에서 은행에서 이자 안 주고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거의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가 한 50%는 되는데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냥 갖고 있을래.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직 우리 선생님은 그냥 형님 그러세요. 선생님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받는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일하면서 받는 소득과 일하지 않아도 받는 소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 소득은 투자차익 또는 주식에서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30살까지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챙겨줄 거고 또는 60, 70 은퇴 이후에 예전 같았으면 효자 효녀가 챙겨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은퇴 이후의 내 삶을 내가 챙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주식 배당소득 또는 투자차익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의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노후를 없죠. 위해서. 그렇군요. 한제가 네. 50에서 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동기부여가. 나머지 20은 예. 계속해서 또 들으시다 보면은 오늘 계좌 만드실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는 삼성전자 200%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200% 수익. 저도 사실 요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지금 물어보시네요. 삼성전자. 네. 일단 삼성전자 200% 수익을 내고 있으신 분은 네.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제 8만 원이 넘어서 뭐 9만 원 사이에 네. 있지만 200%라고 하면 적어도 뭐 2만 원대에 사신 거거든요. 진짜 이게 2만 대단하시네요. 원대면은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이죠. 네. 그럼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본질은 바이앤홀드거든요. 사놓고 안 파는 거.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이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데 단기 매매가 좋다, 중장기 투자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질문하신 분은 어쨌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20년 이상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당연히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 지난번에 존리 대표도 비슷하게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 네. 자꾸 사고 파는 거는 카지노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세무사님도 20-30% 이제 손실을 봤을 때가 네.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매도를 네. 빠르게 결정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감은 어디서 오세요? 일단 감이라기보다 뭐 감도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운도 실력이라고 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간단히 말했지만 중장기 투자 공부도 많이 하고 전략도 많이 세우지만 단기 매매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꼭 뭐 카지노 도박이라고 비유하고 싶진 않고 네. 전략이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 사실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파트는 사고 파는 건 매매거든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고 하지 투자 계약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네. 것뿐이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짧게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사고 파는 거는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변동성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도 하고 주가의 변동성을 매일매일 연구하니까 연구를. 이 정도 가격대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 종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그 방향성인데 던지고서 더 좋은 종목을 찾아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바래요. 지금 엔지니어 앞에 있는 우리 여성 기술 감독님.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질문이 있대요. 20대 동학개미인데 지금 주식이 너무 올라서 거품이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주식 사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그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잖아요. 짐 로저스도 현재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최악의 위기가 올 거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거품이라는 표현보단 돈의 힘으로 자산 인플레가 됐다라는 표현 좀 맞는 것 같아요. 거품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근데 원래 이 자산 시장은 돈이 시장에 어느 정도 풀렸냐의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사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건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너무 명확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적보다 더 빨리, 특히 경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경기는 안 좋은데 왜 빨리 움직였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각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금리를 낮추는 제로금리 그리고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재정정책. 그럼 시장에 돈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사고 나도 사니까 자산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그러면 올라온 다음은 어떻게 되냐. 유동성의 다음은 실적 장세가 이제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언젠간 끝날 것이고 끝났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수반된다면 거품이 빠지는 급락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시장의 돈은 정부에서 회수해 갔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시장이 좀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기업들의 실적을. 일단 우리 기업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을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게 여전히 금리는 제로금리고 여전히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상승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지만 네.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상승 예상자들이 이기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오늘까지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그러면 그렇게 상승을 뭐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만약에 한다면 어디다가 투자하냐 이거예요. 예?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고 보세요? 어떤 종목을 얘기하실 수는 없을 거고 종목보다 업종으로 업종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은 뭐냐면 그게 얼마짜리니 뭐 30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처럼 그 회사 얼마짜리니 했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400조를 넘어서 500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반도체 업종이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있어요. 2차 전지 업종.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조현 아나운서 적고 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있어요. 인터넷.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이건 제가 뭐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종목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미국 애플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요? 미국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우리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되는데요. 네. 한 1,000조 이상 되나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거의 500조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시가총액 회사는 어디예요? 일단 미국 1위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 이 업종 얘기를 다시 하면 네네. 이 5가지 업종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5가지가 다 좋아 보이고요. 5가지 다 성장하고 있는 섹터고 그중에서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면 2차 전지가 가장 앞에 서 있는 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성장성과 실적을 동시에 지금 수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나온 지 뭐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 말이죠. 몇 년 전부터 나왔고. 하지만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주변에서 야 전기차가 좋아 뭐 주식에서 2차 전지가 좋아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10명의 차를 보면 1명이 전기차일까 말까예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솔린 차를 타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안에 다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1순위라고 보고요. 성장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 네,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있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저 근데 조금 전에 애플 시가총액이었는데 밖에서 김경래 PD가 조사를 해서 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2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어쨌든 2,000조가 넘는 거 아니에요? 2,400조래네. 네. 2,400조. 어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미국 1위가.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있고 또 하나는 2차 전지와 이제 연관돼서는 사실은 자동차 업종을 꼽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주식시장을 열린 걸 이제 확인하고 아직도 열려 있나 끝났나 모르겠는데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역시 여태까지 현대차가 가솔린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것만으로 뭐 하루에 10%씩 오르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새해 첫날부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떤 기대감?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도 만들 거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거고요. 심지어는 자율주행까지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2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뭐 요 정도의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작년부터 계속 좀 움직임이 좋았고 네.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워낙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올해도 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네.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모르겠어요. 저 얘기 들으면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자, 노래 한 곡 준비해 오셨다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노래를 어떤 준비해 노래? 오셨어요? 네. 선곡해 오셨어요? 네, 일단 요즘 걱정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티벳 속담에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걱정 말아요 그대. 아, 좋네요. 예, 걱정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이 노래 듣는 걸로 하고요. 네네. 오늘 이정윤 세무사님 청취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네. 짧게 그럼 인사 좀 소감 좀. 네, 우리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새해 인사말, 근데 올해가 소잖아요, 소. 그쵸. 우리 모두 부자 되소. 유튜브 또 구독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린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만한 공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를 해야 돼 모르신다면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해 주세요. 사실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맞아요. 여기까지만 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노래 또 들려드리면서 네. 보내주시면 저희도 예. 네네 이정윤 세무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조현 아나운서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노래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